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를 배제한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행위를 하다 보면 중간에서 일을 실컷 다 해주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중개사들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인데요. 일단 기초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는 개업 공인중개사였고요. 원고 주식회사 B는 중개법인이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안산시에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였고요. 2014년 6월 10일경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했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장장 등이 원고 B 회사 및 원고 A의 안내에 따라 2015년 5월경에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살펴보았어요. 피고 C는 2015년 9월 17일경에 원고 A에게 메일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에는 1차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 D가 다른 제시를 했고요. 또 피고 C가 2차 제안으로 평당 가격 얼마, 명도시기 언제 제시했는데 피고 D가 다시 평당 가격 얼마, 명도시기 언제 이렇게 제시했고요. 피고 C가 3차 제안까지 했었어요. 평당 가격 443만원, 명도시기는 이전 공장 후보지 계약 후 답변 이렇게 제시했고 피고 D는 평당 가격을 430만원, 매각 총액 53억 3,600만원을 제한한 협상 이력을 기재한 후에 피고 C의 의견을 피고 D에 전달해달라고 하는 당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이 지난 후 피고들은 2010년 3월 3일에 원고들의 관여를 배제하고 53억 3,78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했고요. 그에 따라 2010년 4월 7일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일단 원고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에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도록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도록 해주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서 매매 조건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상을 추진하였는데 합의 단계에 이르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 D는 매수인이에요. 자신을 매매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구경만 한 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협상 과정에서 피고들의 의사 전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한 일이 없다. 그리고 피고 C는 자신이 2015년 10월 3일에 원고 A와의 중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중개수수를 지급할 요건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피고들은 또 원고들의 중개행위를 종료한 바도 없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일단 피고 D가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는지에 관해서 피고 D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한 후 피고 D 회사 측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C에 피고 D의 매수 희망 가격을 전달하고 가격 협의를 해오라고 말했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하지 못하였고 또 피고 D가 전달받은 피고 C의 매도 희망 가격은 피고 C의 의사가 아니라 원고들이 중간에서 임의로 정한 가격이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어요. 이러한 증언에 비춰 이 사건을 살피건대 만약 피고 D의 주장처럼 피고 D가 원고들의 유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한번 구경만 한 것일 뿐이라면 피고 D 회사가 매수 희망 가격을 전달해달라고 원고들에게 요청하거나 피고 C의 매도 희망 가격을 피고 D가 전달받을 리가 없을 것이고 중개 의뢰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 목적물을 답사한 후 매수 희망 가격을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또 매도 희망 가격을 전달받아 협상을 하려 하였다면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피고 D 회사가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원고들이 한 중개행위에 대해서 피고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이 원고들로 인한 것이면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피고 C가 평당 가격 430만원, 매각 총액 53억 3,600만원에 협상한 53억 3,780만원의 매매 대금이 정해져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또 명백하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최종적인 계약 성사 과정에서는 원고들이 관여하지 못하였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 소개하여 답사를 시키고 세 차례에 걸쳐 피고들 사이에 매각 조건에 관하여 의사를 전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과 흡사한 조건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력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연락함으로써 이루어진 의사합체 내용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유사성,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위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중개계약의 해지 및 중개행위의 미종료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 또 살펴를 보면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3항이나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민법 제686조 3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고요.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판례는 공인중개사를 상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비록 피고들이 원고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중개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최종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상하는 중개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의 액수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중개수수료 요율이 거래가액의 0.9% 이내로 당사들이 정하는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각 3천만 원으로 정하면 상당하다 해서 3천만 원씩 인정을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판례 해설을 좀 해보자면 사안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중개사들로 인해 만나게 되었고 중개사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취하면서 매도인, 매수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협상을 한 것을 인정해줬어요.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이 중개사들이 연락함으로써 이루어진 의사합치의 내용과 유사했고요. 중개사들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위들을 종합하여 중개사들이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중개를 하면서 협상 과정 등에 대해서 증거나 자료,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겠습니다. 매매대금 53억 3,780만 원에 대해서 중개사들 각각에게 3천만 원씩 인정되었기 때문에 적게 인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금액의 0.9%는 한 4,200원 정도 됐는데 5천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에서 그래도 3천만 원씩 인정을 해줬으면 이러면 소송을 해볼 만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매매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배제가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